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2018년도 이제 남은 거래 일수도 오늘 빼면 이틀뿐이 남지가 않았네요. 참 시간이 빨리도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래일 동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참 12월 한 달이 어떻게 보면 계속 살얼음을 걷는 기분으로 시장을 대하다 보니까 장이 끝나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네요. 저 또한 이런 피로감을 느끼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실지 통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관련해서 이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금일 일단은 8거래일째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관 수급이 지금 기관의 수급이 언제까지 들어올 것인가가 가장 큰 포인트고요. 내일 배당락인데 그죠? 배당락에 이게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나갈 것인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관점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 오늘 증시가 어제 방송이죠. 제가 외국에 가서 오자마자 올렸던 방송 그리고 어제 라이브 했을 때 드렸던 말 똑같은 말이 그 부분이거든요. 핵심은 시가의 장중 시가를 회복 여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포지션이에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기관 장세거든요. 기관이 연말로 갈수록 지금 쇼 커버링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드레싱용 매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 드레싱을 할 때 이 친구들이 개별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ETF도 분명히 매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수를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단순하게 지수 방어 위주의 매매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계속 품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꼭 현금을 50% 이상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안 떨어졌어요. 흔히 말해서 지금 선조정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선조정이라고 하죠. 선조정. 근데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20% 빠졌어요. 20% 조금 넘게 빠졌어요. 올해. 그다음에 코스닥은 30%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S&P 다우가 19.5% 빠졌어요. 좀 더 빠지면은 똑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조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선조정이 아니다. 그리고 예전에 금융위기라든지 각종 그런 게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항상 더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연 지금 이렇게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방어가 되고 있다면 연말에 만약에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연초에 그거를 한 방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 드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크리스마스 때 미국 증시가 거의 3% 빠졌죠. 오늘 보니까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크리스마스에 3% 가까운 폭락을 해본 적이 없대요, 다우가. 그만큼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이런 하락이 예외였고 굉장히 강력한 하락이었죠. 그 중심에는 우리 트럼프 씨가 있어요. 트럼프가 이 모든 중심에 있는데 오늘 장 중에 그런 말이 나왔죠. 트럼프가 일단은 미국 주식이 쌀 때다 라는 발언. 근데 이것도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 즉 한 인간의 이런 말을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짜증스럽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게 나는 문우신을 신임한다. 즉 이 말은 전에 매티스
국방장관을 해임을 했잖아요. 해임 관련 리스크를 줄였다는 걸로 저는 좀 보고 싶어요. 해임 관련 리스크, 즉 정치적 이슈를 하나 해결을 했다라는 쪽으로 좀 보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금일 지금은 나스닥 선물이 하락인데 금일 어느 정도 나스닥이 바닥을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차피 27일이 권리락이고요. 권리락이 나오면 시장은 매물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반대로 배당 이슈로 해서 그 큰 손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들어오는 시점을 저는 연말 혹은 연말에 분할로 들어오니까 연말에 분할로 들어오니까 연말에 들어오고 플러스 1월 3일 이후 어차피 이 사람들은 자금이 많아서 한 번에 절대 안 사요. 뭐 100분할 매수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분할로 들어올 것 같고 뭐 우리 같은 저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는 최대한 저가를 잡아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아예 롤오버를 안 하고 차라리 연초에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하더라도 정말 자신 있거나 손절선 확실히 잡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을 캐리하는 거는 100% 금융투자입니다. 지금 9거래일째, 8거래일째 산 자금이 거의 1조 가까운 자금이에요. 지난 무수히 많은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친구들한테 당했습니다. 금융투자. 어쩔 수 없어요. 이 친구들은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에 짜져 있어서 일정 지수, 예를 들면은 670포인트를 넘으면은 모든 종목을 던져라 라는 그런 지령이 내려오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그렇게 되니까 큰 물량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 50%는 꼭 들고 있으면서 2018년도를 마감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금일 시장 보면은 오전에 수소차 좀 살았고 시장을 끌어올린 거는 제약주였어요. 제약주 시총상위 셀트리온 굉장히 강했고요. 그 외 엔터 뭐 전기차 관련주로 일부 수급 쏠렸고 그 외에는 거의 뭐 잡주성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주가 금일 좀 힘이 많이 빠졌는데 이제 슬슬 다시 관심을 가져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시장이 뭐 낙폭이 많이 줄었느니 뭐 어쩌느니 하는데 지금 기관이 지수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딱 시총 상위 제약 아니면 시총 상위 종목들 딱 150 종목으로 한정해서 지금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하락 종목이 어제도 어제 뭐 계속 850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992개였어요. 이게 코스닥이 992개가 하락했고 코스피는 고작 상승 100개에 하락이 724개입니다. 이게 과연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일까라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단지 지수만 지금 방어가 될 뿐이지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골마 있다. 시장에 소외당하기 딱 좋은 지금 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중심적인 sek터 안에 있는 시총 상위를 건들지 않을 거라면 매매를 쉬는 게 맞다가 제 논리입니다. 자, 그럼 매매 동향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금일 최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이 매도를 했네요. 합 8천억이에요. 8천억 매도 나왔어요. 오랜만에 8천억이면 상당히 크네요. 8천억 매도가 나왔고 이 매도 물량을 보시다시피 기관계에서 다 잡았어요. 웨이는 뭐 보면은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 팔았어요. 코스피도 가다가 팔았고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선물에서 당겨줬는데 뭐 이 선물 싸움에서 코스피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 쪽에 이렇게 양쪽에 포지션이 나누니까 이거는 어차피 해지용으로 하니까 저희가 크게 현 위치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일별 투자를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일단 코스피부터 보면 지금 기관계에서 엄청나게 끌어당겨요. 특히 금융투자 이쪽에서 엄청나게 끌어당겨요. 지금 12월 내내 산 양이 누적으로 하면 상당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쪽에서 상당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일정 부분에서 권리락 이후에 나올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저가 매수라고 하면 정말로 감사할 일인데 기관이 그걸 다 받아주면 감사할 일이죠. 어떻게 보면 기관이 바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지금이 과연 바닥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금투 쪽에서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 수급이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골고루 퍼지지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진성 매수가 아니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연기금 수급이 언제까지 들어올지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지금 개인은 좀 많이 매도가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최근 장 들어서 가장 많은 매도니까 3,400억, 지금 3일간 5천억, 그리고 하루 빼고 18일부터 해서는 거의 7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죠. 이 상태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좀 더 지켜보고 장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직전의 저점 저항 라인까지 일단 다 있는데 여기를 안 깨고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깨더라도 니케이처럼 니케이 오늘 마감했던 것처럼 잠시 깨더라도 이렇게 도치 형태의 모습으로 마감을 해줬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감이 되려면 트럼프 말이 약발이 먹어야 돼요. 근데 시장에서 하도 양치기 소년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죠. 일단은 나스닥은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나마 이제 바닥을 찍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투매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 라인대를 깨버렸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투매, 세 번째는 올라올 확률이 높죠. 지금 공포에 지금 패닉으로 던진 물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엊그저께 마이너스 3.4% 떨어졌을 때 플래시 크러쉬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매의 단점이죠. 이 지지 라인이 깨지면 던져버려요. 이 라인이 깨지면 아마 그게 터졌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를 지켜주지 않으면 또 붕괴되니까 지켜줄 확률이 높고요. 일단 나스닥은 이 정도로 보고 상해 지수가 어제 도지에서 다행히 이제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우려했던 거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저희 증시는 중국의 내년 투자 관련한 코멘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증시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생각보다 강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지금 이 저가를 붕괴를 안 시켰다라는 게 생각보다 강했어요. 이거 원래는 여기를 한번 붕괴를 시킬 줄 알았는데 일단 어제 방송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시가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가가 1658 658.80 658.70이구나. 시가 저가로 시작을 했죠. 지금 시가 최저가로 시작을 했으니까 금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신라젠 어제 대응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68,000원권 라인 오면은 그냥 매수한다 해서 신라젠을 장초에 잡았고 또 장 후반에 또 잡았어요. 신라젠을 매매를 하고 일단 10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 증시가 또 한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 시점을 저희가 잘 봤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시가를 다시 회복하는 시점에서 보고 있다가 들어가는 자세도 보였으면 좋았고 금일은 좀 시장이 정직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직했고 이따가 그건 마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코스닥이 지켜준 거는 좋아요. 수급에 의해서 지켜줬으니까 여기서 이 자리만 안 깨면
일단 이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안 깨면. 근데 언제 이게 한 번 더 무너질지는 모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게 필요할 겁니다. 이 21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뚫고 올라가 힘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꽈배기를 틀면서 내려올 확률, 그리고 여기에 맞아서 저항에 걸릴 확률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금일 코스피가 좀 많이 약했죠. 코스피가 코스피가 이제 나중에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한 번 더 깨질 확률이 높아요. 코스피는 이 200일선에 한번, 아니구나. 코스피가 아니라 나스닥이 200일선에 달 확률이 높겠다. 아직 나스닥이 다우가 좀 더 빠질 공간이 있네요. 그래서 추후에 코스피는 좀 더 빠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한 번 정도는 1800선을 구경을 시켜줄 확률이 높아요, 내년에. 그게 연초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금을 계속 보유하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순매수 관련해서 금일 외국하고 외국계랑 기관계 코스닥 합쳐서 신라젠이 가장 많았어요. 1000억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신라젠에서 외국계랑 기관계 합쳐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금일 이 수급에 양 매수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게 제약바이오 상이에요. 신라젠, 예를 들면 신라젠 들어왔고,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바이로메드, HLB, 뭐 YG 엔터 이 정도. 그다음 5G 하나, IT 하나, 뭐 얘는 신규라 빼고, 뭐 오스코텍, 포스코 캠텍,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해서만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죠.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급에 의해서 오늘 100% 움직였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쪽.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고 싶으면 시총 상위를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논리고요. 자, 그럼 종목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제 종목 중에 좀 빼야 될 종목이 하나 생겨서, 일단 OCI인데, OCI가 이제 어제 뭐 매수를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이 추세 때 하락 이쪽 라인에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너무 강하게 매도 물량이 나와버리네요. 이거는 일단 포트에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원래는 유가 수혜죠. 저유가 플러스 중국, 저유가 플러스 중국 쪽인데, 일단은 좀 더 내려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볼게요.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이 태양광 패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수급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금일 수급이 안전히 이쪽으로 안 쏠리네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좀 빠졌는데 아직은 이 추세 라인에 있어요. 이걸 돌리는 모습이 좀 나아야 될 것 같고요. 케미칼 관련해서 롯데케미칼이 그나마 살아있어요. 케미칼 쪽은 100% 지금 네,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해서 원재료 많이 떨어졌고요. 100%. 그리고 다음으로 신라젠. 금일 기관 외인 양매수 1000억 들어온 종목이고요. 제일 많이 들어왔죠. 일단 시초가 들어가서 저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에 그냥 매도하고, 여기 또 들어갔어요. 또 이때 보고 이때 들어가서 이 정도에 매도하고요. 그냥 목표 라인을 잡아놨으니까 이 라인에 매도하고 또 볼 겁니다. 신라제는 일단은 캔들이 좋아요. 수급에 의한 캔들이니까 일단 바닥 잡았기를 희망을 해보고, 시총 상위 애들은 일단은 볼만해요. 바이로메드도 지금 수급 무지하게 들어와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이런 저항이 강해요. 상당히 여기를 못 뚫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라가도 여기를 못 뚫을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서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금일 뭐 매수했던 거는 또 이것도 있어요. 저 이거 올라타는 거 보고 코오롱 티슈진도 한번 매매를 해봤고요. 포스코 캠텍도 괜찮았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기관 수급만 있는 애들만 살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기관 애들만 살아 있고, 지금 이거를 보면서 포스코 캠텍을 매수하는 것보다도 전기차 섹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가 살아있다라는 정도만 보시고, 센 애들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센 애들. 그리고 금일 수소차 관련해서 5일선 위에 있는 애들만 살았어요. 세종공업도 5일선 위에 있는 애죠. 예를 들면 뭐 이지 같은 애 한번 예를 들게요. 5일선이 깨져 있는 애들은 같은 수소차에도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공업은 5일선이 있으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거, 이 정도 차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11선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의 이 지지에서 받쳐주면 또 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뭐 이지처럼 이지가 좀 약하니까 하는데 이게 다 꺾여버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반등을 시킬까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다 꺾여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좋지 않다. 이 평이 꺾이지 않는 종목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보면 HB 테크놀로지, 이거 내일부터 다시 관심 가질 생각입니다. 내일부터 일단 추세 때 하단에 들어왔고요. 단지 기관은 괜찮은데 외인의 매도 물량이 좀 있어서 이거 절대 이거 깨면 안 돼요. 이 추세대를 깨면 안 볼 거예요.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면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볼 거고요.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이 추세대를. 그다음에 현대엘리베이, 금일 남북경협주 다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다 밀렸는데, 일단 이 아래에 오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일단 관망하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성신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인 오면 한번 봐볼 예정이에요. 이 아래 라인 대충 16,000원 라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오면 한번 봐볼 생각이고, 시장 그렇게 지금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현금 비중 확보하셔가지고 연말 연초 대비하시는 장세가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폭탄을 안고 시장이 가고 있어요. 그 폭탄이라는 게 그 금투 쪽이죠. 외인은 빠져나가고 있어요. 시장에서 금투가 얼마만큼 시장을 방어해 줄까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자, 그럼 금일 시황은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